캐나다 한인 장학재단의 카지노 나잇 펀드레이징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토론토 다운타운 아카디안 코트에서 열린 행사엔 약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갈라준비위원회가 새롭게 제안한 이날 행사는 기존 형식의 틀을 깨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재미를 더한 카지노 나잇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갈라 참석자들을 크게 환영한 피터장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펀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Create special programs and really get some funding for not only the scholarships, but also for the operating expenses in order to help us continue all the great work that the KCSF is doing. 지난 9년간 재단을 훌륭히 이끌어온 필립조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을 전하는 송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I have become a better social advocate and a better father to my own children because of my experiences at KCSF. To the many, many KCSF volunteers that have served during my term, thank you. It's so impressive how much effort, time, and passion you brought to the task, despite your own busy lives. 드림트리상을 수상한 벤진 씨는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 수행 임무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벤진 수석 보좌관은 G7 정상회담에 가면 자신을 일본의 재무장관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캐나다에 있는 만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매진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단의 장학생에 선정된 학생들의 영상 인사 후 새롭게 추가된 장학금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소냐나 장학금으로 $20,000 이외 KCMMI와 이화여자대학 동창회, YC 리얼티, 정명수 장학금으로 각각 4년 동안 $10,000씩이 제공됩니다. 1시간여 가까이 진행된 일부 행사에 이어 본격적인 카지노 나잇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시 제공된 칩을 가진 참석자들은 포커와 블랙잭, 크랩스와 룰렛이 있는 테이블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게임을 즐기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가 하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이 장학금을 받게 된 후에 또 KCSF에서 더욱더 발렌티어를 하고 리더십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끼리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모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한국인이랑은 뿌듯함을 느끼고 좀 이렇게 앉아서 하는 행사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테이블이 없고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여러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진 행사는 래플 티켓 추첨과 경매로 마무리됐습니다. 재단 측은 올해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다음번 행사 형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장학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2022-23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방역 규제가 오늘 10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오늘 아침 연방정부는 9월 30일까지 적용된 모든 방역 규제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토요일 10월 1일부터 항공기와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됩니다. 그동안은 항공기와 열차 안에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이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도 해제되면서 외국 국적자는 캐나다 입국 시 더 이상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 백신 미접종 캐나다인의 귀국 후 자가 격리도 사라집니다. 크루즈 탑승객도 탑승 전 검사나 예방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Arrive Can 앱은 더 이상 의무화는 아니지만 승객의 선택사항으로 이 앱을 통해 미리 세관 및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 이외에 향후 캘거리와 에드먼튼, 위니펙, 오타와, 퀘벡시, 헬리팩스, 비숍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도 Arrive Can 앱을 통해 신고서를 미리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여러 지표가 이번 코로나 대유행의 정점이 대체로 지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해외 유입 전파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 다시 도입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수천여 명의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수 지표로 미루어 볼 때 가을, 겨울엔 환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장소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가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아직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허리케인 피오나가 캐나다 동부 해안을 덮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 수십 채가 바다에 휩쓸려 둥둥 떠내려가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차량들은 침수됐습니다. 피오나는 토요일 새벽 캐나다 동부 해안에 상륙해 노바스코샤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뉴펀들랜드주와 주변 지역 해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으나 캐나다에 상륙할 때는 거의 허리케인급의 바람과 비를 몰고 왔습니다. 기상당국은 피오나가 캐나다에서 시속 180km의 강한 바람과 폭우, 최고 12m의 파도를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뉴펀들랜드주 남서부 채널포트 오바스크에서는 최소 20채의 해안주택이 바다에 휩쓸렸고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전선이 훼손된 탓에 복구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PEI는 주민 95%에 해당하는 8만 2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노바스코샤주는 한때 41만 4천여 명이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으며 오늘 오전까지도 19만 7천여 가구에는 여전히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바스코샤주의 폭풍 피해 규모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학교와 사업체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전력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군부대를 투입해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폐쇄된 도로 등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피오나 피해 규모가 커지자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을 위한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재난 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마트에서 대낮에 흉기극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날 12시 55분쯤 킬스트리트과 생 레지스 크레센트에 있는 마트에서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 명을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젯밤 11시엔 해밀턴 다운타운 영스트리트 인근 존 스트리트에서 경찰이 차량을 제지하려는 도중 사고를 내 승객 2명이 사망했으며 아직까지 사망자 신원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음주 사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온주특별수사팀이 투입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오늘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오미크론용 2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용 2가 백신은 온주 정부 예약 사이트 또는 지자체 예약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백신 접종 클리닉이나 병원, 약국에서 맞을 수 있는데 마지막 백신 접종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접종 가능합니다. 또 오늘부터 6개월에서 5세 영유아용 파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되며 파이자 영유아용 백신은 8주 간격으로 3차례 맞아야 합니다. 2가 백신은 지난 10일 70세 이상과 장기 요양원, 양로원, 노인 요양시설 및 집단시설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앞으로 매달 보육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BC주 정부는 2018년 2,500개였던 하루 $10 규모의 보육시설이 올해 말 12,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정식 면허를 보유한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경우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550, 3에서 5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정은 매달 최대 $455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때가 되면 하루 평균 보육 비용이 현재 $53에서 $2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약 6만 9천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자원 공급망과 미래산업 분야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증진하기 위해 2024년과 2025년을 한국과 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광물 자원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 산업, 당국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통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